먼저 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답니다. 근데 제 친구랑 결혼했어요. 저는 그 결혼식에 갔고요. 축의금도 냈고, 주례사도 들었고, 박수도 쳤습니다. 하객 중에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웃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랑 밥 먹어요. 명절에 연락하고 가끔 넷이 모여서 소주도 한잔하고.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몰라요. 내가 그때 지수를 좋아했다는 걸. 20년째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모를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건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제가 직장을 막 잡았을 때였으니까 한창 어리고 뭣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그 회사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준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말 많고 재미있는 녀석이었어요. 어디 가도 분위기 살리는 스타일이랄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30분도 안 돼서 테이블 전체를 웃겨버리는 그런 사람이요. 저는 그 반대였고요. 말 없고 조용하고 그냥 옆에서 듣고 웃는 스타일. 둘이 묘하게 잘 맞았어요. 말 많은 사람이랑 말 없는 사람이 친해지면 의외로 오래 가거든요. 서로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수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다른 부서였어요. 처음엔 그냥 구내식당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자리가 없어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저랑 준혁이 그리고 지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지수가 웃는 걸 봤는데 그게 좀 뭐라고 해야 하나요? 밥 먹다가 숟가락을 잠깐 내려놨어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웃는 얼굴을 본 것뿐인데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어떤 순간에 딱 멈추게 되는 것. 저한테는 그게 그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식당 가는 게 달라졌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건데 자꾸 다른 생각이 섞이는 거예요. 오늘 혹시 저기 있을까? 오늘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엽죠? 30 몇 살 먹은 직장인이 구내식당 가면서 두근거리고 있었다니. 티는 안 냈어요. 준혁이한테도 말 안 했고요. 혼자 속으로만 꼭꼭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절 저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셋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하고 나서 삼겹살집도 가고. 준혁이가 워낙 분위기를 잘 만드니까 셋이서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이 없어도 준혁이가 다 채워줬고 지수는 잘 웃어줬고 그 자리가 좋았어요. 그 자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였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랐던 게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셋이 어디 가면 지수가 항상 제 옆에 앉았거든요. 딱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준혁이가 먼저 앉아도 테이블 맞은편이 아니라 꼭 제 옆에. 식당이든
술집이든 카페든 상관없이 항상 그랬어요. 그때 저는 그냥 자리가 편한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 자리가 편하면 맨날 같은 사람 옆에 앉나요? 그것도 어딜 가든 예외 없이. 당연히 그건 신호였는데 저는 그냥 넘겼어요. 참 바보 같죠? 문자도 그랬어요. 그 시절엔 문자 한 통이 지금이랑은 무게가 달랐어요. 지금처럼 카카오톡으로 가볍게 톡 보내는 게 아니라 번호판 꾹꾹 눌러서 글자 하나하나 만들어 보내는 거였으니까요. 셋이 놀다 헤어진 날 밤에 지수한테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잘 들어갔냐고. 그때는 준혁이한테도 보냈겠거니 했거든요. 그냥 우리 셋 다한테 보낸 안부 문자겠지 했어요. 나중에 준혁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문자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안 거라서 이미 아무 소용이 없어진 다음이었지만요. 눈빛도 이상했어요. 준혁이가 이야기를 해도 지수가 웃으면서 저를 보고 제가 뭔가 말하면 제일 집중해서 듣고 분명히 뭔가 달랐는데 저는 그냥 착각이겠거니 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는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 눌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누를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고백했다가 싫다고 하면 셋이 어울리던 그 편안한 자리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지수가 싫다고 해도 문제고 좋다고 해도 문제인 것 같았어요. 사귀다가 헤어지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망설이고 망설이다 보니 시간이 가고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쩌면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막 집에 들어왔을 때였는데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평소엔 왁자하고 시끄러운 녀석인데 그날은 낮고 조용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사람마다 특유의 톤이 있잖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아, 이 녀석 오늘 뭔가 있구나 싶었는데 그러더니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지수한테 고백했어. 저 그때 밥 먹고 있었거든요.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그 말 듣고 그냥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적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손에서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준혁이가 또 말했어요. 우리 사귀기로 했어. 너 괜찮지? 너 괜찮지?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 묻는 건지. 그때는 판단이 안 됐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먼저 치고 들어간 건지. 어쩌면 진짜 몰랐던 건지. 준혁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 좋으면 바로 말하는 사람.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괜찮다고
잘 됐네. 잘 사귀어봐. 웃으면서 말했어요. 웃으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았으니까. 전화 끊고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방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TV가 켜져 있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밥도 더 못 먹었고요. 그냥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억울한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준혁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지수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 타이밍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느렸던 거죠. 내가 너무 겁이 많았던 거고, 한마디만 먼저 했으면 됐는데,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누워서 천장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한 달 전에 말했더라면, 아니 한 달도 필요 없었어요. 딱 일주일만 더 빨랐어도 그 삼겹살집에서 준혁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딱 한마디만 했어도 그런 생각들이 밤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생각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더 괴로웠어요. 그 다음이 더 어려웠어요. 두 사람이 사귀고 나서도 셋이 계속 만났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같은 회사고 오랫동안 어울려온 사이인데 제가 갑자기 빠질 수도 없고 보기 싫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평소처럼 만나야 했어요. 처음으로 셋이 다시 만난 날이 기억나요. 삼겹살집이었어요. 늘 가던 그 자리. 근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뭔가 달라진 게 확 느껴졌는데 그게 뭔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지수가 준혁이 옆에 앉았거든요. 당연한 거죠. 사귀니까. 근데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지수가 준혁이 옆에 앉으면서 아주 잠깐 저를 봤거든요. 정말 짧게 눈이 마주쳤다가 바로 준혁이 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뭔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눈이 마주친 건지 뭔가를 말하려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었어요. 저도 웃었고요.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지수가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가 달랐어요. 예전에 셋이 앉던 그 자리랑은 뭔가 달랐어요.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공기가 달랐달까요? 삼겹살 2인분에 소주 2병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삼겹살 자리였어요. 준혁이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잘했고 지수도 잘 웃었고 저도 잘 웃었어요. 그런데 속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배가 부른 것 같기도 하고 허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두 감각이 동시에 있었어요. 집에 오면서 혼자 걸었는데 집이 가까운데도 한참 돌아왔어요. 걸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한 달만 더 빨랐으면,
아니, 한 달도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한마디. 그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고 셋이 만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억지로 자연스러운 척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자연스러워졌어요. 사람이 참 무섭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 결국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다행인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딘가 깊은 서랍 속에 집어넣고 잠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꺼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생활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셋이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삼겹살집이었어요. 역시 삼겹살집이에요. 그 시절 우리는 만나면 무조건 삼겹살이었거든요. 고기 굽고 소주 마시고 평소처럼 준혁이가 이야기를 주도하다가 어느 순간 준혁이가 화장실을 갔어요. 잠깐 둘만 남게 됐습니다. 지수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어요. 조용하게, 조심스럽게요. 오빠, 나 사실 예전에 오빠 좋아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진짜? 네, 진짜요. 그렇구나. 딱 그 정도였어요. 세 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화장실 갔던 준혁이가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셋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소주잔을 들었고 짠 했고 웃었어요. 집에 오면서 일부러 멀리 돌아왔어요. 집이 가까운데 괜히 돌아서 왔어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나 사실 오빠 좋아했었어. 좋아했었어. 라는 과거형이요. 그 과거형 하나가 참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도, 그래도 그 사실을 나한테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도,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 살자는 것도, 짧은 한마디에 그 많은 게 다 들어 있었어요. 내가 더 빨랐더라면, 그 신호들을 봤을 때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가 좋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했을까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고 준혁이랑 지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에 갔습니다. 하객으로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주례사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서약하는 걸 봤고요. 준혁이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는데 평소에 그런 녀석이 아니라서 좀 놀라웠어요. 그렇게 덤덤한 척하는 녀석이 그날은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예뻤어요. 진짜로요.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 쳤어요. 두 사람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억지가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아주 오래전에 접어뒀던 그 감정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느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어요. 이상한 것 같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피로연에서 지수가 하객들 사이를 돌다가 제 자리로 왔을 때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웃었어요. 지수도 웃었고요. 그 웃음이 뭘 담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웃은 거겠죠, 아마도. 근데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혼자 집에 왔어요. 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창밖을 보면서 한참 멍하게 있었어요. 버스 안이 시끄러운데 저만 혼자 조용한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슬프거나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좀 멍한 느낌.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난 다음 같은 기분이랄까요? 다 봤다 라는 기분.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홀가분했어요. 뭔가 오래 들고 있던 걸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다 끝났구나 하는 느낌. 그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라는 기분이었어요. 누워서 한참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꽤 오랜만에 잘 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준혁이네는 잘 살아요. 애들도 있고 명절에 보면 둘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사는 게 눈에 보여요. 그거 보면 진짜 잘 됐다 싶어요. 거짓 없이요. 그 둘이 만나서 잘 사는 게 보기 좋아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저도 결혼을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와이프한테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꺼내는 거예요. 와이프가 듣고 있으면 좀 곤란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설마 뭐라고 하겠어요. 하겠죠, 아마. 아무튼, 가끔 넷이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해요. 각자 배우자를 데리고요. 그런 자리에서 지수를 볼 때 이제는 그냥 친구 아내로 봐요. 흔들림 없이요. 시간이라는 게 신기해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진짜로요.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 시절이 떠올라요. 셋이서 삼겹살 굽던 그 자리. 지수가 제 옆에 앉던 것. 밤에 문자 한 통이 오면 심장이 살짝 뛰던 것. 전화 한 통 받고 숟가락을 내려놨던 것. 그리고 화장실 간 친구를 기다리다 들었던 그 말. 그 기억들이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그냥 젊었던 시절 한 장면으로 남아 있어요. 빛이 좀 바랬지만 선명한 사진처럼요. 준혁이는 아직도 몰라요. 20년째 모르고 있어요. 가끔 그 이야기를 꺼낼까 생각했어요. 야, 나 그때 지수 좋아했었어. 내가 먼저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찬스를 날렸잖아 하고 웃으면서 말해버릴까. 근데 안 했어요. 굳이 꺼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기억을 혼자 조용히 간직하는 게 더 좋기도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내 기억. 그게 나쁘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더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말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근데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공백은 또 달라요. 그게 어떤 때는 더 오래 남더라고요.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아픔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말하지 못한 것들은 정리가 잘 안 돼요. 20년이 지나도 가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게 쌓여서 한 사람의 삶이 되는 거겠죠. 이 이야기가 어떤 분께는 옛날 기억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말하지 못한 감정 하나쯤은 가슴 어딘가에 넣어두고 살거든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완벽하게 다 말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뭔가 하나쯤은 속으로 삼키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준혁아, 혹시 이거 들으면 그냥 모른 척 해줘. 우리 오래된 친구니까.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 살짝 적어주시면 어때요? 길게 안 써도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는 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 들고 올게요.